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전 시가론을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고전 시가의 개념부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고전 시가론을 공부를 하려면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거기 그 2페이지를 펴보시면, 2페이지를 보시면 고전 시가의 개념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전 시가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전 시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근데 그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만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옛날부터 내려온 것 중에 모범이 될 만한 문학, 이것을 우리가 고전 시가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서 3페이지의 셋째 줄을 보십시오. 3페이지의 셋째 줄 보면 밑줄 좀 치시면 좋겠는데, 고전 시가의 고전에는 시간 개념뿐만 아니라 훌륭한 작품이라는 가치 개념까지 함께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도 중요합니다. 시간 개념뿐 아니라 훌륭한 작품,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이라는 것은 옛날의 시가 문학이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를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페이지로 넘겨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4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렇다면 시와 시가의 관계는 어떤가? 이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든 시가는 시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시를 시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고전 시가라는 것은 이게 시이면서 동시에 노래라는 거죠. 옛날 것들은 다 시이면서 노래였어요. 시 자체가. 요즘은 시라고 하는 것이 노래로 불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시 자체로만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옛날과 지금의 어떤 이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보면 고전 시가의 영역과 장르 체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시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 첫째 줄에 보면 고전 시가의 장르는 상대 시가, 거기서 한자로 써진 거 있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상대 시가. 그 다음에 향가. 향가는 신라의 노래죠. 그 다음에 소교. 소교는 고려의 노래. 그 다음에 경기체가. 이 경기체가는 주로 이제 고려 시대에 많이 불려진 노래죠. 그 다음에 악장. 악장은 조선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조선을 송축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죠. 그 다음에 시조. 이것도 고려 말에서 조선까지 갔죠. 시절 가조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시절 가조라는 건 요즘 말로 유행가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 그 다음에 잡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가사는 이제 보통 그래서 시조를 짧은 노래라고 해서 단가라고 하고요. 가사를 긴 노래라고 해서 장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잡가라는 것은 잡스러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잡스러운 노래. 지금 2행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7페이지를 보세요. 7페이지. 자, 거기 7페이지에 보면 도표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7페이지의 중간 정도에. 거기 보면 상대시가, 이것은 여기 보면 통일 신라 때까지 이제 이렇게 도표가 이렇게 보면 지금 7페이지입니다. 도표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통일 신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통일 신라는 다른 말로 남국국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삼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북쪽에 발해가 있고 밑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런 남쪽, 북쪽, 그래서 이제 남북국 시대고, 이 통일 신라라는 것은 일본인들이 만든 말이죠. 일본인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한가는 주로 신라의 노래고, 그다음에 소교는 고려의 노래, 고려 소교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경기체가에서 경기라는 것은 광경이라는 뜻이에요. 광경. 그 광경이 어떻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이고요. 악장, 시조 가사, 잡가, 이런 도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고전시가의 이해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10페이지를 펴보세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를 펴시면
고전시가의 그 이해는 첫 번째, 텍스트 중심적인 이해 방식을 탈피하자. 텍스트 중심적인 이해 방식을 탈피하자. 자, 이것은 11쪽에 나오죠. 첫째 줄에 배경설화를 많이 알아야 된다. 첫째 줄에 배경설화 나오죠. 그래서 이 배경설화는 작품 해석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다. 이 몸이 주거로 시작되는 정몽주의 단심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방원과 정치적談判, 선주교에서의 죽음, 이런 역사적인 정보가 필수적이고, 정쟁에서 밀려 고향 담양으로 쫓겨난 정치적인 상황을 모르고는 정철의 3인국, 송민국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 지식, 이제 이걸 우리가 백그라운드 나리지라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나리지. 배경 지식이죠. 요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쪽의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거기 좀 밑줄 좀 쳐주시면 좋겠는데, 고전 시가는 자, 시인, 그다음에 텍스트, 그다음에 독자, 이렇게 삼각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독자의 소통 관계. 그다음에 그 밑에 줄은 그래서 텍스트를 산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유통. 자, 여기다 가로로 묶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필사, 붓으로 글씨를 쓴다는 거죠. 텍스트를 산출하고 필사된 텍스트로 독자와 소통을 하고. 그래서 손으로 써야 되니까 이제 유통의 규모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요즘처럼 복사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자, 12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직접 낭송하면서 몸으로 경험하자. 그러니까 고전 시가는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묵독을 하지 마시고요. 직접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장 끝냈고요. 자, 2장인 상대 시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대 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오래 전에 이런 시가를 가리킵니다. 거기 그 18페이지를 보세요. 18페이지에 첫째 줄에서 둘째 줄을 보면 상대 시가는 우리 역사 시가의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 일련의 작품이다. 일련이라는 것은 하나의 연속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연속적인 작품을 묶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둘째 줄에 보면 구지가, 공무도화가, 그다음에 황조가, 도솔가 등 이런 것을 상대 시가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뭐 나오는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쪽으로 가면 현대 한국 시의 생성과 노래의 집단성이라고 나오고요. 자, 21쪽으로 가보십시오. 21쪽. 자, 21쪽을 가면 여기 이제 구지가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지가라는 노래는 뭐 여러분이 뭐 국문학개론에서도 배우셨을 거고, 그 다음에 고전시가 강독에서도 또 배웁니다. 또 배우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자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한자는 좀 음을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구하구하, 수기현냐, 약불현냐, 번작이 끼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 하라는 것은 호칭입니다. 호칭. 거부가 수, 머리죠. 이 현자는 드러낼 현자예요. 머리를 드러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약이라는 것은 만약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if. 만약, 불현, 드러내지 않으면 번작. 이 번작이라는 게 굽다는 뜻이에요. 구워서 끽, 먹겠다. 이 끽이라는 것은 이제 먹을 끽자죠. 이렇게 쓰는 이 끽은 먹을 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만끽한다 이런 말 하죠. 만끽한다. 배부르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만끽. 이럴 때 이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거부가 호칭, 머리를 내라 명령, 내놓지 않으면 가정, 구워 먹으리 위협.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어떤 여성이 이제 남성을 좀 약간 유혹하는 노래랄까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훌륭한 자식을 생산하려는 그런 노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낳으려는 노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는 그 밑에 보면 이제 호칭, 명령, 가정, 위협의 주술 공식구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 구지각의 노래의 실현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쪽에 밑에서 한 10째 줄 정도에 보면 나오죠. 호칭, 명령, 가정, 위협의 구지각의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지가와 비슷한 전통의 노래가 해가입니다. 그 밑에서 21쪽 셋째 줄에 보면 신라의 해가라고 나오죠. 신라의 해가.
자, 이것도 이제 그 비슷한 거죠. 이제 이 해가에서는 거부가 이렇게 나오죠. 구호 출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해석이 두 가지로 있는데, 이 출수로라는 것은 첫 번째는 물길을 열어라는 뜻이에요. 수로. 1번 물길을 열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2번은 수로 부인을 내놓으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수로가 이제 그런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호칭이죠. 그래서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놔라. 남의 부녀자를 빼앗은 죄가 얼마나 크냐. 만약 내가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을 쳐서 잡아버리겠다. 이런 노래죠. 상당히 비슷한 전통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쪽을 보시면 22쪽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제천의식 이런 게 나와요. 제천. 하늘에 제사 지낸다는 걸 의뢰. 거기서 이제 세 줄 내려가면 국중대회라는 게 나옵니다. 국중대회. 이 국중대회가 나오는데, 이 국중대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죠? 나라 굿이에요. 나라에 사는 굿.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중대회를 통해서 이제 어떤 제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23쪽으로 이제 가보시면 23쪽 그런 내용이고요. 자, 23쪽에 가면 이 공무도화가가 하나 나올 거예요. 중간에 23쪽을 보십시오. 거기 그 세 번째 단락, 이처럼 노래가 제2의 거룩한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현실의 경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삶의 문제까지 내려앉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공무도화가입니다. 공무도화가. 이마 그물을 건너지 마오. 이 공이라는 것은 2인칭 대명사죠. 이 무라는 것은 금지사예요. 금지사. 그래서 원마지 마라라는 뜻이고요. 도라는 것은 건넌다는 거고 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무도화 2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화 그물을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이미여 건너지 마오 그물을. 이 경우 마침내라는 뜻이에요. 이문 마침내 물을 건너셨네. 타, 이 떨어질 타자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니 당내공화. 이 레아는 어찌할 거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일을 당했으니 그대를 어찌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시님을 어이할고 이게 나오는데, 이 노래에 이제 는 밑에 공무도화가는 나오죠. 조선 진졸 나루터의 이제 졸이죠. 아주 낮은 직기의 사람이죠. 광리자고죠. 이 광리자고가 새벽에 배를 손질하러 갔죠. 근데 거기에 보면 피, 발, 제호가 나오죠. 이불 피자에 터럭 발자죠. 그러니까 수염이 막 있다는 거죠. 이 끌제자예요. 병호자. 병을 끌고 가요. 늙은 노인이 병을 끌고 가면서 그 있는 노인이 터럭이 있는, 그래서 그 아내의 연속적인 죽음을 목도하게 된 비극적인 이야기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백수광부가 죽고 아내도 이제 따라서 같이 죽게 되는데, 결국은 이 백수광부와 관련된 이 노래에서는 결국 뭡니까? 신적인, 이 노래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신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이런 것을 노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들을 신화적인 어떤 존재와 관련돼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자, 24쪽에는 이제 창작적 노래의 출현과 민족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왕권 국가를 성립하는 노래입니다. 자,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에 가면 황조가가 등장을 해요. 황조가. 자, 세 번째 단락이죠. 삼국사기의 한역가 형태로 남아있는 황조가의 노래의 유래만 전하는 도솔가.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유래만 전하는 건 일종의 부정가요죠. 작품 내용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황조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도솔가는 그렇고 이 황조가는 전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음을 다시면 편편 황조 자웅 상의
염아지독, 수기역입니다. 그래서 편편, 펄펄이죠. 펄펄. 황조, 꾀꼬리는 암컷과 수컷, 자웅, 상의, 서로 의지한다. 염아지독, 나의 고독함을 생각하니 수기역이 누구와 더불어 돌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종의 민간의 이 황조가는 일종의 민간의 민요를 가지고 인간의 민요 가지고 와서 인간의 민요를 가지고 와서 이 지배계층 있죠. 이런 그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부른 노래죠. 이걸 이제 우리가 황조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6페이지로 넘겨보시면 26페이지로 가면 이 황조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황조가는 그 셋째 줄에 고려 2대 유리왕이 앙비 송씨가 죽고 계실로 이제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를 잇는 여인들이죠. 이을계자니까. 그래서 송씨,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황조가의 이야기는 송씨 부인에 대한 그림이죠. 이것을 이제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그 황조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2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표면상은 화이와 여기 보면 치와 화이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따르게 보면 화는 벼화자고요. 치는 꽁치자입니다. 꽁치자. 그러니까 이 화라는 것은 벼기 때문에 벼는 토착민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치는 꽁이죠. 꽁은 이주민이죠. 그래서 이주민과 토착민의 갈등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또 이해를 하면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도솔가가 나옵니다. 27쪽의 마지막 단락에 도솔가는 백성들의 집단적 감성에 기대에 창작된 정치적 의도의 송축가 형태다 나오죠. 송축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서정시보다는 집단적이고 사적이기보다는 공적인 노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9쪽. 자, 29쪽으로 넘어오면요. 그래서 거기 29쪽에는 이제 길쌈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길쌈. 이게 이제 회수곡이 나오는데 그 회수곡 28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을 먼저 볼까요? 28쪽에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제 이 회수곡이 나오죠. 회수곡. 회수곡은 이제 길쌈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길쌈 노래를 통해서 이제 여인들의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죠. 길쌈놀이. 그 29쪽에 보면 유리왕이 벌인 일련의 국가체제 정비사업과 함께 살필 때 여성 중심의 소박한 민간 유인물이라기보다는 거기 한 5째 줄 내려가면 나오죠. 거기 밑줄 좀 치세요. 오히려 상층부의 집단의 결속을 다지고 국가의 기간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민간 유의를 정략적으로 차용한 그런 정치성이 짙은 노래다. 차용이라는 것은 빌려 쓴다는 뜻이죠. 차용. 빌차자에 쓸 용자죠. 차용.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겠고 29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5째 줄에 보면 그래서 앞시기에 마련된 주술 종교적 노래 구지가계의 전통과 집단적인 민요 공무도화가류의 전통 그다음에 개인적 서정시 황조가류 공리적인 서정시 도솔가류라고 나오죠. 이 네 가지로 이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쪽을 가보시면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죠. 31쪽에 세 번째 단락에 셋째 줄 보면 네 계열의 시적 전통. 자, 거기다가 이제 번호를 매겨주시면 좋겠는데 주술적 노래 계열이 1번이에요. 구지가. 그 다음에 민요적 서정시 계열이 2번이고요. 그 밑에 줄에 개인적 서정시 계열 3번이고요. 공리적 서정시 계열이 4번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로 가면 가학 2번, 가학계 노래의 향유 전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학계 노래는 이제 창작계 가학 있고 창작계 가학. 그다음에 그 밑에 민요계 가학이 있다는 거예요.
창작계는 말 그대로 창작을 하는 거고, 민요계라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어떤 백성의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와 요가 다르죠. 가는 상층부의 노래고요. 요는 하층부의 노래입니다. 가는 악기를 동반하고요. 요는 악기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5쪽에 가면 비가학계 노래의 향유 전통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는 3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부터 이제 보면요. 35쪽입니다. 비가학계 창작 시간 현실적 경험이나 감성 체험을 개인의 내면적인 주관에서 토로해내는 서정적 성격의 노래를 중심으로 전개됐다면, 비가학계 구비 시간은 기층민, 이건 하층민하고 같은 거예요. 하층민의 그런 그 삶에 대한 애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승민요, 또 현실적인 문제의 주술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한 주술계 노래. 여기 이제 토로란 말이 많이 쓰는데, 한자에서 토로한다 를 보면 이거는 이제 토할 토자에 드러낼 노자입니다. 이 글자는 이제 원래 이슬노자로도 쓰이죠. 이슬노자로 쓰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드러낸다는 뜻이고요. 토할 토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속에 있는 마음을 바깥으로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쪽에 그 다음 단락, 그 3번의 둘째 단락에 보면 첫째 줄에 비가학계 창작시는 물론 향유 전통의 기반을 고구려 유리왕의 항조가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제 물계자가가 나오죠. 물계자가 사람 이름이죠. 물계자가. 그래서 물계자가 이제 공을 세우고도 정치적인 권력에서 소외당한 그런 자신의 고든 성격을 자연 사물에 비교해서 부르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 37쪽으로 이제 가보면 37쪽입니다. 37쪽. 이걸 보면, 자, 주술계 노래 자료적 여건은 낮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구지가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형랑사라는 게 있는데, 이제 비형랑사를 보면 거기 한자를 한번 음을 달아보면 성제 혼생자, 비형랑 실정, 그 다음에 비치 제 귀중이죠. 귀중, 차처 막류정 나오는데, 이 성제, 그러니까 성제라는 것은 성스러운 황제란 뜻이죠. 황제, 혼이 생자, 낳은 아들이죠. 자식을 낳았다. 그런데 비영랑 실, 이건 집실자죠. 방, 정이라는 건 정자. 그러니까 비영랑이 사는 집이란 뜻이겠죠. 비는 날비자고요. 치는 말 달릴 지자입니다. 말 달릴 지자. 그러니까 나는 듯 날아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쟤는 열어라는 뜻이 열어. 귀중이니까 이제 귀신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차처 이곳에는 이때 막은 원래 없을 막이지만 머무르지 마라 금지사를 쓴 거예요. 머무르지 마라. 그래서 머물지 마라. 영어로 스테이겠죠.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강제적인 명령을 통해서 주술적인 소망을 실현하려는 위압적인 주술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삼국시대의 주술계 노래의 전체 상인 것처럼 해석해서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어떤 향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주술적인 노래도 있지만 모든 향가가 주술적이진 않다는 거죠. 6세기 말에 주술계 향가 작품인 서동요, 해성가 이런 것들이 어떤 선험적 주술의 문학적 변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해성가는 하늘에 이제 막 해가 막 나타나서 막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술적인 노래죠.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서동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용과 그 사람 사이 태어난 아들이 소동이죠. 그래서 소동이 이제 좀 일종의 왕족의 자식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면서 이제 서동이 다시 그 선화공주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소동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넷째 줄에 보면 주술적 전통을 완강히 지키려는 쪽은 시의 주변부로 밀려나서 문학적인 전락의 길을 걷고, 주술적 전통의 미적 변형을 시도하는 쪽은 향가로 수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비영랑사와 직위사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전자의 길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런 어느 정도 사라져 버리고 서동요와 해성가랑 하는 것이 이제 문학적인 변형을 통해서 주술계 한가로 이어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고전 시가론회를 강의를 할 때, 제 1장에 있어서 총론을 이야기했고요. 제 2장에 상대 시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 1장 총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제 2장의 상대 시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요 배우신 걸 토대로 해서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책을 한번 이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상당히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